산업 리포트 더 팩트에서 오늘 팩트체크 인사이트 김수경 캐스터 최현지 전문가와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산업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신영증권의 판매 업체 업종 인플레이션은 누구 편일까?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제시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이고요. 물가 상승은 또 수요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물가 상승은 경기에 또 그런 좋은 대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불확실성과 이슈들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일단 물가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이 인플레이션 구간에 특히 주식 가운데서는 부진한 쪽이 바로 빅테크 플랫폼주들이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사실은 사업상으로는 크게 받지는 않지만 긴축이 따라 나오면서 좀 맥을 못 추고 있어요. 네. 이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말씀하신 그 빅테크 플랫폼 주식이 되겠고, 아마존하고 쿠팡이 미국장에서는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조정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신저가 지금 깨고 있고, 그리고 쿠팡을 보니까 간밤에 종가 $10 선을 간신히 방어했는데 상장 첫날 주가 기억하세요? $49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시절이 끝난 걸까? 얼마나 여기서 더 바닥을 봐야 되는 걸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주가 위치를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리 상승기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고 PR 주식들이 불리하겠다. 네, 프리미엄이 축소가 돼가지고 주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지만 요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핵심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의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취약함에서 그 원인이 있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같이 보실까요? 네, 자료 보시면은 빅테크 플랫폼이 돌아가는 구조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상품을 직접 매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직매하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에 유치한 셀러들, 들어와 있는 셀러들의 판매액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셀러들이 마음껏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수료를 챙기는 건데, 그렇다면 셀러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최저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가격 혜택이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상상 초월의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이 지금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가격을 인상하면은 셀러들에게도 불리하겠습니다만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플랫폼 주인인 이런 빅테크 플랫폼 주식들에게도 결코 유리한 구조가 아닌 겁니다. 네. 여기에 인건비라던가 운송비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진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에 최근에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밀려났냐, 과매도권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핵심적인 주가 하락에 대해서 그 원인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빅테크 플랫폼 주식들이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마진이 악화된다는 점이 이 맥을 못 추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참 부담이고요. 요즘 기사로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들의 평균 임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맞아요. 예, 네. 1억 후반 이렇게도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는 사업자는 어느 쪽으로 보고 있을까요? 전통 플랫폼 쪽을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결정력이 있는 사업자가 승자다. 이게 레포트에서 지금 전달하고 싶은 핵심 키워드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마트라던가 슈퍼라던가 편의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뭔가 필요할 때, 물품이 필요할 때 오프라인 쪽으로 가게 되는, 물론 온라인 사업도 합니다만은 전통 플랫폼 강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들의 사업 구조는 또 아까 빅테크 플랫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직매를 하죠. 네, 그리고 재고를 매입을 해서 놓고 팝니다. 거기에다 이제 마진을 얹어가지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들 채널의 상당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마트에 먹을 거 사러 많이 가시잖아요. 네, 식품 카테고리. 요 식품 카테고리가 주 매출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짧게는 냉장식품 같은 경우는 일주일,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유통기한을 활용을 해서 사전에 미리 매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식품 영역에서의 인플레 수에는 굉장히 직접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온 가격보다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마진을 더 붙여서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격을 올려서 팔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이제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지금 채널을 보시면은 필수 소비재 또 판매 비중이 높죠. 근데 요거는 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사야 됩니다.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야 되기 때문에 소비가 아무리 위축되더라도 거기에서는 다소 자유롭다. 이런 좀 강점도 가지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굳이 뭐 재고를 많이 늘리지 않더라도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면은 선입출에 따른 마진 확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가격 변동의 어떤 권한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라고 판단을 하면서 앞선 그 사업 모델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구간의 승자다. 매력 크게 부각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가격 결정권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필수품, 생활 필수품들을 판매하는 필수 소비재 관련한 플랫폼들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응 가능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종목을 보고 있는데 먼저 이마트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재구매 비중이 가장 큰 사업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뭐 물류 창고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매입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관리에서의 노하우도 가장 뛰어나고 그리고 식품을 비롯한 필수 소비재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전체 매출에서 그래서 물가 상승 시기에는 수혜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주 이용하죠. 뭐 스타벅스라던가 트레이더스 그리고 슈퍼, 뭐 이마트 24 그리고 조선호텔까지 해서 이마트가 이게 다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들 자회사들의 실적이 매우 견조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 같다. 이것도 좀 또 하나의 모멘텀 보고 있고요. 스타컴 상장 준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들의 밸류에이션 하지만 프리미엄이 축소가 되고 있다. 앞서서 뭐 네이버, 카카오, 아마존 쿠팡 이런 거 상황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타이밍이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스타컴도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를 조금 밑으로 내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렇게 호재가 하지만 조금 더 많죠. 이런 것도 하지만 감안을 하자 리스키하다라고 판단하면서 목표가는 20만 원 내고 있습니다. 다음 BGF 리테일도 추천을 하고 있는데 리오프닝 초입 국면에서 지금 관광지에도 보면 편의점들이 많잖아요. 그런 특수 입지에서의 상권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이제 등교를 안 하다가 이제 거의 이제 전면 등교가 다 됐기 때문에 학교 어떤 근처에 위치한 그런 편의점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리오프닝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2분기부터 성숙이 들어갈 거라고 봤습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 부항을 예상하면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조금 올려잡았습니다.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면서 5% 올려잡은 22만 5천 원 목표 주가 내고 있고요. 다음은 롯데쇼핑을 보고 있는데 백화점 쪽은 워낙에 또 이제 명품이 잘 팔리다 보니까 괜찮긴 했는데 다른 쪽에서 워낙에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점의 신장률이 역성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흑자 전환에 돌아서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백화점은 계속해서 좋을 것 같고 뭐 할인점과 슈퍼는 물가가 아무래도 올라가게 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1분기 대비해서는 2분기 쪽의 마진이 조금 더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뭐 여기서 실적 개선이 아주 강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가지고요. 목표주가 좀 제한되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실적에 대한 어떤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제거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추천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롯데쇼핑 보니까 목표주가 11만 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우리가 꼭 사야만 하는 필수 소비재 관련한 플랫폼 그리고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의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오늘 현대백화점도 이와 같은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의류 소비가 계속해서 좀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또 롯데쇼핑도 이 증권사에서는 보고 있네요. 그리고 편의점주는 종목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BGF 리테일을 지금 목표 주가까지 상향하면서 보고 있는데 최근에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한 차례 또 급락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를 잘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죠. 최현재 전문가님, 네. 이 그 플랫폼 기업들, 특히 유통주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지금 시대에서는 수혜를 입고 있죠. 지금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면서 뭐 그동안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소홀히 지나쳤던 강점들이 다시 재부각되고 있는 형국이라 좀 볼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면서 플랫폼 기업들과 대형 유통점은 전부 다 좀 환경의 변화를 지금 맞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고성장을 했죠. 지금 인플레 심화로 인해서 플랫폼 기업은 그러나 이제 새로운 도전에 도전에 직면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인건비, 운송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플랫폼 기업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지금 그동안에 성장을 했으나 인플레로 인해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고요. 오랜 기간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유통사들은 대량 상품 매입을 노하우를 지금 보유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대량 상품 매입을 통해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온 이제 중소형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유통사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지금 현격한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리오프닝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리오프닝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보다 오프라인 쇼핑이 더 증가하면서 대형마트는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대형마트 그동안에 한 달에 몇 번씩 2번인가요? 지금 영업 규제하고 있는데 일요일마다 영업 규제 완화 기대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유통사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낮은 점도 유리하다. 플랫폼 기업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퍼가 지금 대부분 다 10배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인플레 지속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플랫폼 기업들이 오랜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가 부각됐다. 이게 굉장히 와닿네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막 찾고 있었던 내용이 방송 시작 전에 그동안 2010년대는 아무리 자산 유동성을 많이 풀고 해도 자산 가격은 올라도 인플레이션은 안 올랐던 환경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연준이 이게 인플레이션의 수수께끼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 낮은 물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성장하고 이용자가 많아져서다. 네. 그래서 낮게 물가가 유지됐다. 이런 얘기들을 2010년대에 했었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런 일부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불리한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관심주는 어떤 종목으로 보실까요? 이마트하고 롯데쇼핑인데요. 역시 이마트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리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마트를 찾아서 물건을 구매하면 구매 단가가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실적이 편입이 된 것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체질 개선 효과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동안 이제 철수했지요. 대형 창고형 할인점을 철수했는데 다시 재진출한다는 지금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경쟁력과 역시 효율성 증대를 통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두 종목을 갖고 왔지만은 하지만 카카오 네이버 나쁘게는 안 봅니다. 지금 가격에서.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언젠가는 수그러들 것이고 꺾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다시 플랫폼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격에서는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은 역시 아직까지 성장 여력은 저는 남아있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그랬을 때 과연 이 플랫폼 주들이 일단 바닥을 잡더라도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건 당장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다. 네, 라고 그렇죠. 보시는 예. 거고요. 이마트 롯데쇼핑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제는 반도체 업종 분석해 주시면서 반도체 장비 지금 사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네. 어제 오후장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예. 그걸 정말 잘 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걸 의견을 계속 여쭤보는데 이 이마트 롯데쇼핑도 지금 일단 오전장에 강해요. 네. 근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지 타이밍을 어떻게 노려볼까요? 이마트 차트 보시면 차트도 좋아요. 예. 지금 보면은 쌍바닥 지금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추세고, 저는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PER 같은 경우 10배 미만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저퍼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퍼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저는 환경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무슨 카카오 네이버는 고퍼주인데,
그렇다면 반등폭도 저는 어느 정도는 스타벅스의 실적 개선이 큰 폭으로 잡히지 않으면은 저는 반등폭도 한 15만 원 정도로 좀 제한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롯데쇼핑 추세는 지금 단기 모멘텀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박스권 상단에 와 있는데 박스권 상단 탈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 탈피하면서 좀 잘 지지해주는지 지켜보면서 롯데쇼핑도 대응을 해보죠.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 판매 업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플랫폼주들 그동안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이 축소되면서 긴축 때문에 하락한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 증권사에서 보다 날카로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 경쟁을 유도하면서 성장했던 이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부담으로 마진이 축소될 것이다. 특히 그런 사업 구조도 그렇지만 인건비나 물류 비용 증가도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통적인 그 필수 소비재를 판매하는 플랫폼주들을 주목하면서 이마트 그리고 편의점, BGF 리테일 리오프닝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롯데쇼핑도 긍정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들은 대형 유통사들의 대량 상품 매입 노하우가 주목된다. 이게 가격 결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마트, 롯데쇼핑 두 종목을 봐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